안녕하세요. 당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 국가였다. 네 번째 강좌, 세계 4대 문명과 당군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당군조선이 신화가 아니라 2000년 이상 역사상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당군조선이 건국된 기원전 2333년경 전후에는 아시아에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북아프리카에는 이집트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문명은 큰 강의 유역에 있었고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관계 농업에 유리한 물이 풍부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동기와 문자가 있었고 도시국가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문명이 당군조선 문명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또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시기에는 오직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군조선이 건국된 묘하 아래 유역에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거슬러가는 문명이 있었으니 지난 수십 년간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문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세계 4대 문명과 당군조선의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집트의 경우는 나일강에,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유역에,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 황하 문명은 황하, 그리고 당군조선 문명은 요하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사실은 서로 인접해서 광범위한 접촉과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현대 고고학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뿌리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범람하여 기름진 땅이 만들어져서 농사짓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문명이 시작되었죠. 최초의 촌락은 기원전 약 4300년 이후에 등장했고 농경은 그 후 800년이 지난 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 초기부터 강력한 통치자가 통일왕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왕국 시대인 기원전 2700년부터 2200년, 그리고 중왕국 시대인 기원전 2100년부터 1600년 힉소스의 침입으로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신왕국 시대인 기원전 1580년부터 힉소스를 물리친 기원전 11세기 쇠퇴할 때까지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는 스핑크스와 또 피라미드 등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는 재정일치의 그런 다신교 국가로서
여러 가지 신화를 통해서 우주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집트 왕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파라오라고 불리고 있고 태양신 레의 아들로 숭배되고 사제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파라오는 죽은 다음에 저승의 왕이 되어서 어학과 결혼과 공물의 여신인 이시스의 남편 오시리스와 한몸이 되어 저승에서 신으로 되살아나서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해서 풍년을 보장해준다라고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기하학과, 건축학의 도움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의 유물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히에로글리프라는 상형 문자가 기념비나 묘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사실 우리 당군조선에 역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장군총으로 고구려 유적지에도 있습니다만 서안에 당군조선의 유적지, BC 3000년에서 4000년 전까지의 그런 피라미드가 남아있지만 중국 측의 감시와 비밀 유지로 인해서 그 결과는 사실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원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하고 풍성한 삶의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동북부 퀘베클레 테페스는 12,000년 전에 신전도시가 발굴 중이고 또 차탈 페이크는 9,500년 전의 인류 최초의 계획도시가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6,000년 전 원시 경작촌이 나타나서 밀과 보리 등 곡물을 재배하고 개와 염소, 돼지, 양 등의 동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경작촌에는 관계수로의 건설로 인해서 도시가 성장해서 기원전 4250년에서 기원전 3750년 전에 작은 도시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점토판에 서령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고 맥주를 마셨고 우르크로 대표되는 도시를 통해서 기원전 4500년 전부터 기원전 1900년까지는 수메르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피라미드형 신전이 건설되었고 물레 제작으로 무쇠의 토기를 대량 제작한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대규모 거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공통점은 소규모 엘리트층이 인구 대다수를 착취하는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자리 잡았던 이집트 문명과 근동 지역에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왕 무아탈리스 2세가 기원전 1300년경 전쟁을 치렀는데 이집트는 카데시 탈환에 실패하고 이집트의 우호적이었던 주변국들이 히타이트에 투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왼쪽에 석판에서 보이듯이 이 두 나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과 양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원군을 보내주기로 한
상호 방위 협정,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과 또 이 협약을 위반할 때는 신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페널티 조항을 함께 넣은 평화조약을 맺은 아주 특이한 세계 유일의 최초의 어떤 평화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면 동일한 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당군조선의 문명이 어땠을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수메르족은 동방에서 유입된 산악민족으로 추정되고 한국어와 같은 교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보키시의 팔개부호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학자에 의하면 수메르라는 말은 한국어의 소머리의 전음이다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군 세계에 의하면 겨울 10월에 양운, 수미르의 두 나라 사람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그리고 가을 7월에는 우르인 20가구가 투항해 왔으므로 염수 근처의 땅에 정착하도록 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단군 시대의 천문현상을 첨단 과학으로 검증함으로써 이 단군 세계의 진실성을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수메르족이 단군 조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해온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전 단군 조선의 강역이 한반도를 넘어서 내몽고, 요소,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쪽으로 시각을 넓힌다면 이 기록이 더 사실로 와닿을 것입니다. 실상 NHK 취재반의 잃어버린 과거의 여행에 의하면 메스칼람 투구의 무덤에서는 갖가지 재물에 쌓여서 황금, 단금 두 자루를 몸에 지니고 죽은 왕의 시체가 나타났는데 머리 부분에는 찬란히 빛나는 황금 투구가 있었고 이 투구는 전체가 왕의 머리를 본떠 만든 것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구조되어 있고 그 머리카락을 뒤에서 묶고 상투를 틀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메르 왕의 머리가 상투를 틀었다는 기록은 수메르족이 바로 동이족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동이족만이 머리에 상투를 하는 풍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원전 2400년 전 수메르 문명의 구리로 만든 향로는 씨름하는 모습의 인물이 받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민족의 씨름 장면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메르족이 우리 민족과 같은 동이족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6000년경 무렵 인더스 계곡에서 밀과 보리가 재배되었고 이외에 완두콩, 렌틸콩, 대추야자, 목화가 재배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중엽부터 약 1000년 동안 인더스 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고대 문명으로 서쪽에서 침입해온 아리아인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하라파에 최초의 유적지가 발견되었고요. 대표적인 도시 유적으로는 모헨조다로, 도시 건축물과 배수시설, 대목욕탕,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토우와 청동 조각상을 등이고 두 도시의 전성기 인구는 3만에서 5만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더스 문명은 거미줄처럼 퍼진 교역망의 한 군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데 320km 떨어진 쇼르투가이에 교역 식민지를 두고 있었고
카스피해의 안틴테페와 메소포타미아와도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더스 계곡에서는 아궁이에 나무를 떼 벽돌을 말렸는데 수백 년이 안 돼서 산림이 사라지고 토양 침식이 진행되어서 외부 침략으로 멸망한 후에 중심지는 나중에 겐지스강과 주변 남동부로 이동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중간 교역로 역할을 한 딜문 혹은 텔문 왕국의 유적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서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한 5천년에서 3천년경 황하 지역에는 주요 유적인 앙소 문화를 토대로 해서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하나라의 유적지로서 중국 황하 중유와 남북 지역인 중안에서 발송한 한족의 문명으로 인류의 4대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족은 황하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사망 5세의 시대에 이어서 하나라 기원전 2000년에서 1600년경, 상나라 기원전 1600에서 1040년경, 주나라 기원전 1046년에서 771년에 거쳐 춘추 전국시대, 진한 삼국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중국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라는 폭군 거랑이 상나라의 탕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상나라는 은허와 갑골문자, 순장의 풍습이 있는데 실은 동이족의 문화라고 최근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나라의 주왕은 미인과 향락에 빠져서 주나라의 무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주나라는 통치자를 천자라고 일컬으며 하늘의 명을 받아 다스린다는 천명사상이나 외부의 세력을 오랑캐라 부르는 준왕양이 사상, 그리고 예의 관념과 중화 사상 등의 개념을 받들어 중국의 정신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국의 학자들은 황하 유역에서 원시 한족을 이룬 집단 중에서 문화적, 인구적, 지리적, 실력적, 언어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이 동이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대 중국의 역사학자 유절도 중국 고대 종족 이식 사론에서 동이족과 화족은 물론이고 모두 맥족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실제로 황하 문명의 개척자가 동이족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중국이 동북 공정을 추진하면서 8,000년 이상 되는 동이족의 문명을 한족 중심의 문명으로 거짓 포장하는 실질적인 이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4,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이족의 갈래인 상나라, 곧 은나라뿐만 아니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을 더 오래 지배하면서 역사를 읽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군조선 문명, 요하 바라의 문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에 중국의 발해 유역 북쪽인 내몽고 적봉시에 있는 홍산에서 5,000년 전의 여신상을 비롯한 요하 문명이 발굴되면서 중국 고고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하 문명과 다른 성격이면서 수천 년 더 오래된 것이 밝혀지면서 중국 고고학계는 자신들의 자존심이었던 황하 문명을 넘어 요하 문명을 중국 문화의 원형으로 탈바꿈하는
함원공정과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묘하 아래 지역에서 나온 유물은 중국의 중원문화와 다르고 우리 한민족의 상고시대 도시유적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족은 청학묘를 쓰지만 묘화문명 홍산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무덤 형태인 돌무지 무덤인 적석총이 발굴되었습니다. 적석총과 고인돌은 우리 한민족의 동이민족을 고유한 장례문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인돌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또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것들은 심지어 유럽, 영국, 아일랜드에도 우리 한민족의 동일한 고인돌이 발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단고조선과 그 이전의 이 문화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홍산과 홍룡화 문화에서 나온 옥기의 재질은 압록강 유역의 수암옥으로서 서해에서 발견된 옥 귀걸이, 강원도 고성 문암리에서 나온 옥 귀걸이와 모양과 그 재질이 같은 단일 문화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여신상인 웅녀상은 보험 토템을 나타내는데 우리 단군 사회에서 또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봉 문화는 천자 문화와 연관된 것인데 사실은 용과 봉황을 나타내는 이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섯째, 묘화 문명이 나온 곳은 단군조선의 강력이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산문화에서 나온 유골의 유전자는 현대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의 유전자와 가깝고 일부는 현대 한국인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중국 한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문명은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는 중국 중원 일대에는 보이지 않는 계통으로 우리 한민족의 강력이었던 요소, 흑룡강 중하류, 한반도, 일본 등지에서 발견되고 발해문명권, 한반도의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유역, 동해안, 남해안, 김해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동안 단군조선의 역사가 일찍부터 문자로 기록되어 고기로 편찬되었으나 모두 소실되어 단군조선의 역사는 기록이 없는 5천년의 역사였다라고 한탄을 했는데 사실 요한문명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또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단군조선의 관련된 기록들이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견이 되면서 단군조선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단군조선은 국가였다라는 것을 현대의 국가, 다시 말하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